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어머. 안녕하세요. 런던에 가고 싶다 하니까 이제 진짜 가고 싶은 주스입니다. 또 런던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 그렇네. 네. 저는 저 안에 몇 개의 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다중이 29입니다. 저는 봄의 봄들 뭔 소리라는 건지 봄봄봄! 27입니다. 오늘 이 작품의 메인 서사인 극장을 제가 갔다 왔었어요. 드릴레인 티어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디즈니 프로즌 겨울왕국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아주 끝내주게 해가지고 1,00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겨울왕국이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극장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 뮤지컬을 저희가 오늘 소개할 거죠. 그 극장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극장에 이제 올라간 셰익스피어의 미공개 희곡, 셰익스피어의 미공개 희곡이 맞나 의장 논란이 벌어진 이 작품 보르티게른. 보르트게른. 근데 전 사실 이거 보르트게른 사건은 당시 꽤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제가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사건 얘기 듣긴 들었는데 그냥 사실은 이 보르트게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거 셰익스피어 미발표작이라고 했던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제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발표작이라고 해서 막 나왔던 우후죽순처럼 나왔던 여러 가짜 작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게 원 오브 댐 여러 사건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공연 뮤지컬로 보니까 또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러셨구나. 내용이에요, 교수님? 우리가 오늘 이게- 뭘 봤죠? 우리 제목도 얘기 안 했어. 소개할 작품은 윌리엄이 3번 나와요. 윌리엄과 그러니까. 윌리엄의 윌리엄들입니다.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네. 이제 윌리엄을 잘 안 쓰고 셰익스피어 하다가 그 이름이 윌리엄이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여기서 나오는 윌리엄이 L이 하나인지 L이 2개인지 그 매우 중요한 맞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서사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줄거리 좀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네.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윌리엄 부자와 H라는 미궁 속의 인물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아버지인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가 셰익스피어의 엄청난 팬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아들을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제발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아들인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가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따라서 낙서처럼 그리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게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원본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버지를 기뻐해드리는 것에 굉장히 만족한 아들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가 아버지를 기뻐해드리기 위해서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게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커지게 되는지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보시면 재밌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라고 해서 호프라는 뮤지컬의 K나 헤밀레터의 히카루처럼 미발표 원고도 아닌 것이 미지의 신서도 아닌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이 나중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미공개 작품을 배달해주는 가짜 H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H라는 인물까지 나옵니다. 뭐 H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헨리의 다중이 내면의 속이 그렇죠. H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공연은 청자탄실 올해의 신작 창작 뮤지컬 부문 수상작이어서 이제 청자탄실 작품들은 보통 일주일 길게 봤자 2주일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은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작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미니멈 일자 플러스 더 훨씬 더 길게 오랫동안 공연을 하면서 하나의 레퍼토리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공연인 것 같은데요. 제가 2020년도에 이 작품을 컨진원에서 하는 창의인재 동반 사업 데뷔를 데뷔하라 할 때 제가 이 작품을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쇼케이스에 나왔던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상인제 동반 진행 인력을 지원을 하셨던 그 기획사 대표께 제가 나 이 작품 가져가고 싶다. 윌리엄 월리엄.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때 봤을 때는 이거를 쇼케이스로 한 20분? 요 정도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행사하시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멘토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멘토 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이 대본이 아직 완성이 덜 되어서 이거를 이제 디벨롭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잘하는 부분만 보여줘서 그런지 그 짧게 딱 봤을 때는 음악도 되게 신선했고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미 누가 가져가셨다. 작품을. 연극열전 대표님께서 이미 전문적으로 뭐 가져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놓쳤구나라고 생각했던 작품이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3년째 되는 거잖아요. 그 근데 사이에 이 얼마나 작품 제작사가 누구예요? 연극열전이 아니라고. 네, 컴퍼니 일상적이다. 제작 네, 투자가 맞아요. 연극열전이에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연극열전 대표님께서 작품을 여러 개를 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이것만 붙들고 디벨롭을 하실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작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디벨롭을 계속 시키면서 제작 투자나 홍보 마케팅은 연극열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그런 자회사, 모회사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말씀하셨던 컴퍼니 일상적이라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제작사는 아니지 않을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 여기 출연하시는 배우분들 중에서 김지철 배우님 계시잖아요. 네. 그때 2020년도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김지철 배우님이 또 너무 잘 해주셨어가지고 나중에 공연할 때 김지철 배우님이 진짜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출연을 정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날라다니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물론 주민진 배우님으로 보기는 했지만, 네, 김지철 배우님이 그때도 하셨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창의 인재 동반 사업 할 때 이 윌리엄 말고 다른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 중에 하나를 컴퍼니 보면서 또 인큐베이팅을 했던 작품이 있어요. 르꼬르비지에라고. 그래서 그 작품 할 때 김지철 배우님이 이거를 저희 르크로비주에 좀 출연해 주실 수 있겠냐 인큐베이팅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윌리엄 이거 제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시간적 여유가 지금 맞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인큐베이팅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그 옛날 생각들이 막 이렇게 겹치면서 이 작품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물론 이제 대학로에서 남자 3명이 나오는 창작 뮤지컬 하면은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2020년에 인큐베이팅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신선하다라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도착한 종점을 딱 보니까 대학로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 배우들이 등장하는 작품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작품이 뭐 재미없었다든가 이상하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던 공연에서 이 공연을 연기를 하셨던 세 배우님들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대학로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구나. 네, 맞아요. 인기가 네, 많아요, 그런 진짜. 스타일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벨롭이 돼서 결국은 이 지점에 지금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디벨롭을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제작자들의 이 마음이죠. 내가 했으면. 우리 또 이렇게 놓친 고기에 대한 미련들이 많아, 우리는 다. 그럼요. 근데, 그래서 진짜, 놓쳤던 작품이죠, 이거. 네. 맞아요. 관심 있은 작품들은 결과, 성장 과정을 보는 게 우리의 또 재미이자, 또 우리의 또 배아픔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윌리엄과 밀리엄의 윌리엄들은 약간 그거 있잖아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거 같이 윌리엄만을 위한 우리 모든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사랑하고 숭배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던 이 부자의 이야기인데 이게 약간 뭐 인정받지 못한 아들과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아들의 이야기, 헨리의 이야기가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좀 약간 여기서 이것도 내 개인적인 취향인데 우리 헨리가 너무 얌전한 거야. 그 헨리가 말썽쟁이였을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야. 음,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때 보실 때? 황순종 배우님. 황순종 저도 배우님. 네. 황순정 배우님이었던 것 같은데? 음, 아니, 이름도 순종이야. 되게 순종할 것 같은. 네, 그렇잖아요. 되게 네. 착하고 여리여리하고 정말 우리 또 웨이스티드에서 잖아요. 네, 브랜든 역할 했잖아요. 네. 제가 웨이스티드 기장한담회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 긴장하는 봤을 때도 귀여운 명매였는데 여기서도 막 전혀 말썽장이었을 것 같지 않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인 음, 거예요. 근데 편지에는 학교에서 정학당했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저 배우님은 절대 그럴 상이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갖고 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가지지 못한 작가들만이 갖고 있는 그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말 작은 음, 것들에 또 관심을 맞아요. 주고 작은 것들에 또 집중하는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왔는데 전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는 되게 예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 곁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가라는 사람,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곁가지에서 더 큰 거를 뽑아내잖아요. 제가 맞아요. 학부 때 이런 사칭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냥 그 원어브 데미다고 넘어갔지만 작가는 그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서사를 또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창작자들의 위대함이 잠시 새삼 느껴지면서 이 작품은 사실은 결국에는 위대한 창작자들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이자 그들을 기리는 음,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음, 단순한 부자 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하는 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음. 존중 이런 게 작품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빠에 대한 억압과 그 투구 있잖아요, 투구. 네. 그 투구랑 H와 그 윌리엄 헨리의 관계가 정확히 와닿지 않았어요. 음, 어떤 때는 막 투구를 쓰고 있다가 뭐 어떤 때는 벗었다가 그걸 쓰면은 뭐 4차원의 세계로 가던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 아무 때나 썼다가 벗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쟤랑 H랑 무슨 관계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사무엘로 등장하는 김수용 배우님, 전 김수용 배우님으로 봤는데 아버지가 그 작품에 집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 그리고 아들을 무심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H를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걸 의심하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조금 이렇게 했었으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약간 정리가 좀 덜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좀 초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현하고 그럴 때는 그런 디테일이나 어떤 관계의 부분들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대본도 그렇고 필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베끼면서 사실 그게 공부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걸 뭐하러 하고 있냐고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 필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 헨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빠가 편지를 쓰면 기분이 좋아지면은 옆으로 막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길게 길게 이렇게 쓰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 행이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을 때가 있고 바로 서 있을 때가 있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디테일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요즘에 글을 많이 손으로 쓰지는 않지만 글을 쓸 때 그 느낌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식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작가가 보는 작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시선? 그거 중에 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실화에서의 아들 헨리는 작품에서 그려진 것과 다르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본격적으로 위주를 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품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착한 소년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 이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펜레터의 세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히카루와 같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흑화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성인들
성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 계속 따뜻하게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자기가 의도하고 위조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라고 속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어요. 왜 이렇게 잘 속지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약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그 헨리 역할은 더 좀 광적으로 그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더 맞아요. 또라이고 더 이게 아버지한테 말은 잘 안 하지만 툭툭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거의 섹스피어에 빠져 있으면서 그 글도 이렇게 정말 그림을 잘 그릴 정도로 굉장히 그 디테일한 예민함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그런 친구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H가 약간 또라이 같으니까 헨리 내면에 있는 H와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헨리는 약간 얌전하게 그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아버지는 원정환 배우님이셨어요. 네. 근데 네. 김소영 배우님과 달리 원정환 배우님 굉장히 막 코믹한 캐릭터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느낌 부자라는 느낌 별로 안 들었고 너무 다른 사람 같았어. 다르지만 성격이 우리 얌전한 헨리와는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아버지의 밑에서 엘이 하나 빠진 거에 대한 그 정말 열등감으로 점철되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주눅든 헨리의 모습은 갖고 있었으나 헨리가 조금 더 또라이 같은 느낌이 더 살았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27님의 말엔 저도 약간 동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세 명이서 이제 모든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특히 H가 이제 뭐 판사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좋았던 거는 이게 좀 몰려있는 듯한 느낌? 아버지와 아들은 어쨌든 다역을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게 딱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캐릭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무대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좀 비어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왜 헨리는 그렇게 말썽장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왜 헨리는 저 투구를 맨날 쓰는지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왜 아버지는 그 열등감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에 대한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좀 서사가 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 헨리가 위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모른 척 계속 외면했던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럼 왜 저렇게 또 외면을 하고 또 가짜 H까지 불러들이면서 자기의 명예를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약간 논리적인 설명은 안 되고 감정적인 이해는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약간 저 F이지만 아무도 F라고 믿지 않는 T 같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약간 논리적인 흐름이 좀 약간 그렇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지만 또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저렇게 열등감을 가지면 또 저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되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무대는 되게 예뻤어요. 네, 무대 조명도 너무 예뻤어요, 저는. 조명도 그렇고 네. 분위기 있고 예쁘더라고요. 이은경 님이 무대 디자인을 하셨고 조명은 이현균 님이 하셨더라고요. 그 나머지 뭐 의상이나 소품이나 이런 것들은 꽤 정성 들여서 소극장이기는 했지만 성의가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음악은 남궁유진 님이 하셨는데 저는 음악이 좋았어요. 음악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본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맞았으면 레드북을 보는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남궁유진 님의 음악 자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연이 5월 28일까지 하거든요. 5월 거의 말까지 하니까 여러분들도 셰익스피어를 사랑하시는 분들 요즘 셰익스피어 작품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 진짜. 그러게요. 아, 네. 셰익스피어는 진짜 좋겠어요. 귀가 간질간질 하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셰익스피어가 없었으면 밥 먹고 못 살았을걸요 많은 분들이. 진짜 맞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밥 한 번 못 해 먹고 살 사람들이 이제 한둘이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 셰익스피어만큼 오랜 시간 전 세계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유명한 작가님, 연출가님 이런 분들 나오시면 좋겠네요. 좋은 작품. 그러니까요. 근데 그중에 또 미덕은 역시 또 다작인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써야 돼. 또 편수하면 또 이게 또 우리 셰익스피어님을 또
능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써야 그만큼 또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지, 편수를 생각하면.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생각나는 작품들은 4대 비극, 맞아요. 4대 맞아요. 희극, 아니,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희비극. 많이 쓰다가 그 중에 음. 몇 작품이 이제 확 이렇게 그러니까. 떡상을 하는 거죠. 떡상으로 다른 작품까지도 이제,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찾아보게 되는 거죠, 막. 그러니까 찾아보게 네, 되고. 그렇죠. 지금 보르티게론 있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셰익스피어 유물에 관한 사기극을 모티브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1796년 4월에 듀러리 레인 극장에서 네, 그 이 작품이 그 상영이 되면서 아마 그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완성도가 이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야유가 이제 빗발쳤고 그래가지고 그때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듀러리 레인 극장에 아까 주스님이 얘기하신 게 듀러리 레인 극장이었나요? 네. 저는 이 극장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여기에서 음. 뮤사이공을 처음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때 런던에 처음 제가 여행을 가서 이게 하얗게 생긴 극장이에요. 약간 성전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되게 그 예쁘고 아름다웠고 중간에 이제 물론 리노베이션 한 네, 적도 있기는 했는데 네. 여기에 제가 이제 그모 회사에서 공연 기획 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희 직원이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갔어요. 음, 근데 쉬는 시간에 제가 공연을 보다가 그 친구한테 가서 프로그램을 하나 좀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어린 친구였었거든요. 해외여행도 경험이 많지 않고. 근데 제가 지갑을 보니까 50파운드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0파운드 굉장히 큰 음, 돈이잖아요. 제가 그걸 네. 주면서 거실러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내보냈어요. 그 저는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얘가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똥줄이 타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저기 이게 프로그램이 하나가 얼마죠?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뭐 한 15불 하겠지 뭐. 15불, 20불 하겠지. 그랬더니 이게 네. 15하고 헷갈려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를 해서 이 그 50불을 줬는데 이 영악한 판매하는 그 아저씨가 50불을 뚝딱 하고서 그 아저씨가 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50라고 하면서 50불 뚝딱 하고 걔한테 프로그램을 주고 얘는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받아들고 온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막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터미션이 다행히 좀 길어서 막 불이 나게 들고 막 갔죠. 막 한국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 죽었다 이러면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일단 딱 서가지고 그 옆에 딱 세워놓고 프로그램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눈을 동공 지진이만 해서 어떻게 이게 50냐고, How much money is it? 막 이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거 15이라고 그러면서 얘가 너한테 50를 줬는데 네가 아무리 동양인이라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랬더니, 쏘리 그러더니, 네. 그 돈통, 그거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더니 맨 밑에다가 50불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돈 위에 있는 지폐를 막 들더니 맨 밑에 있는 50불을 딱 꺼내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의 15불을 주머니에서 동전까지 다 막 끌어내가지고 막 던지듯이 걔한테 막 주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막 이러면서 또 50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너무 막 진짜 그때 기억이 진짜 평생 가고 그 친구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고. 나이도 어린데 20대 초반인데 거기 가가지고 해외여행 처음인데 제가 이제 그 일을 시켰는데 잘못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집중을 못하고 계속 울더라고요. 옆에 앉아가지고. 정말 울 정도야. 거기서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 찔끔찔끔 울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끝나고 나와서 막 째려보려고 옆에를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뭐 없어졌더라고요. 바뀌었더라고요. 그 일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잠깐 와서 했나 뭐 했나. 전에 배우가 아파가지고 음. 공연이 지연되었던 그 극장도 듀리 레인이었네요.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Which is Eastwick. 그 네. 작품도 듀러리 레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듀러리 레인 갈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무사히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는 그런 극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극장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 그 작품을 제가 대학로에서 보고 왔다고 해서 예, 추적을 하다 보니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해외 여행 갈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상으로 셰익스피어의 미국 귀국에 관한 진위 여부를 다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